예, 이번에는 식용꽃 요리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잠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식용꽃 요리를 식용꽃을 요리에 이용하는 목적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비적 기능의 아름다움이에요. 굉장히 보는 순간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끼고 감탄하게 됩니다. 너무 이쁘니까요. 이쁜 것을 보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꽃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게 심미적 기능을 이용하는 가장 큰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꽃의 향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꽃의 그 향긋한 다양한 향을 음식을 먹으면서 그 향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셋째로는 맛을 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초콜릿 맛이 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맛이 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아름다움과 같이 곁들여져서 자연적인 맛이 나오면 굉장히 좋지요. 그 다음에 건강식이죠. 꽃에 있는 많은 성분들을 우리가 섭취하기 위함이고, 섭취할 수가 있고,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알카로이드 성분. 그 다음에 이제 질병 치료도 되지요. 예방이 또 되죠. 알카로이드 성분들이 들어있는 것을 먹어서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식용꽃을 음식으로 활용하는 이유거든요. 근데 식용꽃은 특징이 좀 있어요. 특징이. 첫 번째로 식용꽃을 요리로 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식용꽃을 구하는 게 어려워요. 첫 번째, 시장이 아직 형성이 안 돼서. 시장이 없으니까 생산자가 없죠. 그래서 원하는 꽃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은 재배자도 제한돼 있고, 그래서 재배하는 사람의 다양한 품종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식용꽃을 구하기 어렵고, 생산자가 만들어서 나온 것을 제가 알아서 구매하는 수밖에 없는데 생산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실제 요리를 하면서 식용꽃은 세척이 어려워요. 그래서 있는 꽃 그대로를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살아있는 그 상태, 생화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관이나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꽃을 따서, 생화를 따서 지금 일반적으로 좀 잘 보관, 개인적으로 이렇게 냉장 보관을 한다 해도 길어야 3, 4일 가요. 잘 보관해야. 그러니까는 유통기간도 짧거니와 이거를 계속 보관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배송하고 이러면 하루 이틀 쓰면 이제 3일째 되면 이제 시들어지니까 무슨, 꽃은 생화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시들어버리면 꽃은 꽃으로의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화를 쓰다 보니까 가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른 음식이 돼 있는 상태의 데코레이션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내지는 샐러드나 이런 식의 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음식들에 주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좀 연구가 되고 발전이 되면 가열해서 쓰는 것들,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호박 같은 경우, 옛날에는 호박꽃을 쪄서 쓸 수가 있었어요. 시루떡 할 때 판 넣듯이 호박 대신에 호박꽃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호박꽃 떡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가열해서 큰 꽃들, 양이 많이 나오는 꽃들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꽃을 이용해서 활용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든 쌈을 싸거나 찜을 또 호박꽃잎에다 밥을 살짝 데쳐서 싸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꽃은 제가 튀겨봤는데, 이리저리 튀겨봤는데 튀기는 건 안 되더라고요. 꽃잎이 너무 얇아서 튀겨가지고는 영 꽃맛도 꽃 모양도 다 없어지기 때문에 튀기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식용꽃은 우리가 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제일 많이 하는 게 꽃을 가져다가 데코레이션용으로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뭐죠, 피자의 위에다도 얹고, 그 다음에 케이크에다 얹어서 특별한 날 특별한 선물한데 꽃으로 장식된 케이크를 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시도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장식용으로 사용하고, 아니면 이제 생식은 샐러드, 대표적인 게 이제 샐러드죠. 그 다음에 화채, 꽃밥, 꽃비빔밥, 꽃빙수, 꽃냉면, 이렇게 해서 생으로 넣어서 그 아름다움과 같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는 생식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호박 말씀드렸듯이 찜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용꽃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채소꽃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배추, 무, 쑥갓 뭐 이런 것들이 꽃이 핍니다. 우리가 꽃이 피기 전에 것만 활용을 했을지 거기도 다 꽃이 펴요. 근데 그 꽃이 맛이 거의 같아요. 매콤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유채나 뭐 배추꽃이나 뭐 무꽃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런 것들을 또 여린 잎이나 줄기하고 같이 데쳐서 같이 또 나물로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 뭐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꽃을 많이 재배하면 이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꽃 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그 채소를 파는 게 이익이니까 꽃 필 때까지 안 기다리지요. 근데 식용꽃의 개념에서 봐서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꽃을 사용하는 방법은, 건조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대표적인 게 꽃차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관이 가능하고요. 꽃차는 국화를 그냥 따서 말렸다가 넘어가면 그 국화차예요. 꽃차는 꽃이 피는 모습, 거기서 어떤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꽃차라고 얘기할 수 있지. 딸랑 국화 하나 넘어가서 국화차 먹었다 이래지 국화꽃차 먹었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꽃이 피는 모습을 보거나 색이 우러나서 그 아름다움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같이 연출이 돼야 꽃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꽃차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 가게에서 어떤 손님들은 뭐 국화차도 계속 해서 공급을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데, 저는 돈은 안 되는데요. 그거에는 뭐 손님들이 거기 가면 꽃차 먹는다고 얘기해요. 그건 국화차예요. 국화차 먹고 가서 꽃차 먹었다 그러면은 꽃차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차원이 좀 달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도 꽃차이긴 꽃차입니다만은 전문적인 꽃차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꽃차는 좀 색다르게 그분들의 노력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식용꽃 음식이 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식용꽃 음식에 도전하시는 건 아주 쉽습니다. 자기가 기르는 꽃 내지는 식용꽃 조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 파는 거 있어요. 사서 이거저거 시도해 보세요. 굉장히 효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음식에 꽃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참석해서 그걸 받는 사람은 엄청나게 기쁨을 가지고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조금씩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팁이, 집에 제라늄이라고 많이 길러요. 근데 그 제라늄은 꽃잎이 시큼한데 꽃이 다양하고 되게 이쁘거든요. 왜 많이 길르냐면 구충작용이에요. 벌레 쫓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꽃이 피는데 다 보고 버려요. 손님 왔을 때 음식을 해서 그 꽃잎만, 줄기는 독해서 안 돼요. 꽃잎만 따서 쫙 뿌려주면 확 틀려집니다. 손님 입이 쫙 벌어져요. 근데 왜 그런 거를 안 쓰는지 몰라서 안 쓰시죠. 집에서 기르는 화초에서 피는 꽃이 먹어도 되는 꽃인지 확인해 보시고, 대부분 된다 그랬죠. 깨끗하게 기르셔서 집에서 무슨 일일 때, 음식 차릴 때 그거 좀 넣으세요. 분위기 확 바뀝니다. 아주 칭찬 많이 받습니다. 식용꽃 많이 집에서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